전영애 대표님, 네. 어제 뭐 빗속에서 정말 고생하시던데, 네. 예, 어제 상황 직접 주관하셨으니까 쭉 한번 정리해서 먼저 현장 상황 좀 전해주세요. 네, 7월 14일 날 모스탄 대사, 미국 대사님이죠. 지난 그 6.3 대선 앞두고 대한민국에 부정선거 있나 없나 감시하러 왔던 분이고, 이번에 이틀 전에 다시 또 방한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인천공항 너무 많은 한 1만여 명 같은 많은 분들이 뭐 거의 BTS 손흥민 클래스로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걸 봤고요. 다음 날 그 화요일이었죠. 서울대학 원래 그 호암관입니까? 실내에서 강연하려고 했는데 서울대에서 오지 마라 해가지고 서울대 정문 앞에서 야외 집회로 바뀌었죠. 그 야외 집회가 더 멋있던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이 자꾸 막는데 악수를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드러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세력들이 이 모스탄 대사를 국민들 앞에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게 그렇지가. 근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뭐 서울대 앞에 집회는 최근에 보기 드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가 되겠지요. 7월 16일 수요일에는 원래는 오후 4시 20분에 구치소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접견하겠다고 전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10분, 그래도 특별 그 면회가 아니고 일반 면회 10분짜리로 해서 하기로 4시 20분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전에 조은석 특검팀에서 갑자기 접견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뭐냐 하면은 뭐냐, 저는 조은석 특검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국회도 원래는 가서 세미나 했는데 못 오게 했거든요. 그들이 책임질 수 있나,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냐, 감히 미국 대사 지낸 분을 무슨 이유도 없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나중에 미국 가서 다 보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건 결국은 앞으로 관세 폭탄이든 많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모든 책임을 이제 모스탄 대사를 못 오게 막고,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다 막았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고통은 국민들이 안게 될 것이고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더 잘 된 게 뭐냐면요. 10분 면회면 사실 통일하게 되면 할 말을 별로 못 하거든요. 그 못하게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서신 교환하자 해서 제가 즉석에서 그 모스탄 대사님 그 분께 편지를 써달라. 그때 점심 식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에 그 대통령적 변호인단이 구치소를 방문하기로 돼 있거든요. 원래 변호인단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즉석에서 그게 모스탄 대사님이 편지를 A4 용지 한 장 분량을 써 주셨습니다. 그 대학 노트에다가 썼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도 마찬가지로 모스탄 대사께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갑자기 맞습니다. 부탁받고서 갑자기 쓴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알려진 글씨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필체는 아니고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 대통령께서 안에 쓰는 글은 바깥으로 못 가져 나오나 봐요. 나오죠. 네, 그래서 그게 김계리 변호사가 대통령께서 이래 워딩을 즉석에서 받아 쓴 겁니다. 아하, 그게.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A4 용지 2장하고 좀 더 되는 분량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또 이제 고스탄 대사님께 전하고, 그래서 어제 결국은 약속된 4시에 구치소 앞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어제 보고 내렸지 않습니까? 접견이 필담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더 선명해졌죠. 안에서 면회했으면 10분간 그 얼마나 대화 나누겠습니까만은. 그래서 모스탄 대사님께서 어제 너무 많은 시민들이 원래 그 무대가 작거든요. 구치소 앞에 광장이. 그 밑에까지 못 올라와서 시민들이 우산 쓰고 막 이런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고, 그 속에 모스탄 대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께 전하는 편지를 이렇게 읽으셨고, 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제가 대신 알겠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모스탄 대사와 거의 지금 활동을 함께 하시는데, 지금 모스탄 대사의 그 심정이나 상태가 어때요?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그 대통령 6.3 대선 부정선거 있나 없나에 대해서 국제선거 감탄 올 때랑 분위기가 좀 더 달라졌다. 뭐 아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국민들이 이제 또 더 많이 이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인천공항이었어요. 저도 최근에
BTS 올 클래스 이상이거든요. 1만여 명이 모였거든요. 어허. 그리고 서울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집회에서 그러고 그러니까 모스탄 대사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모스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3.5%만 들고 일어나면 된다. 바꿀 수 있다. 그게 170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봐라 미국에서도 이렇게 부정선거 그리고 좀 이거는 제 표현은 아닙니다. 모스탄 대사 표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범이 아니고 비상계엄을 그분은 형사법 전문이잖아요. 대학 법대 교수이기도 하고. 그래요. 전문가가 볼 때 제가 물었어요. 비상계엄은 내란이니까 하니까 무슨 말이냐?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윤석열 대통령 영웅이다. 자유민주를 지키고자 했고 거꾸로 민주당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쫓아내고 쿠데타 세력이다 이런 말했어요. 이 아하, 민주당과 예. 이재명을 쿠데타 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제 표현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너무 그분 일반 분도 아니고 미국 대사 지낸분의 알겠어요. 예. 그런 위치에서 그리고 전문가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 예. 모스탄 대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지금 주한미 대사로 세 사람 후보로 압축됐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던데 네. 그건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물망이 올라 있죠. 최종 후보 3인 중에 한 분으로 올라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가급적, 이분 또 되게 겸손하고, 막 내가 낸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만나봐서 알아요. 네, 굉장히 진짜로 겸손하더군요. 네, 겸손하고 정직하시고 정의감이 넘치시고 뭐 그런 표현이 넘쳐나요 보면은. 아하, 그래서 예. 참 본인이 내가 뭐 곧 대사 올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결단이 그렇죠. 있어야 되지 예. 않냐 해서 하여튼,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 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접견 금지시키고 퇴거시켜야 된다고 저것들이 지금 대놓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미주의자죠. 그들. 예, 어제 상황은 여기까지 우리 전한길 대표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예, 도태호 변호사님. 네네. 많은 분들이 도태호 변호사가 하고 있는 그 국민재단 네네. 그러니까 빛, 네네. 빛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함께하겠다고들 하고 계신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어서 좀 궁금했어요. 네. 오늘 이제 재헌절 77주년 기념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계좌를 공개하고 입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재단 설립준비위원회 명의의 계좌고요. 그리로 입금된 돈은 그냥 전액 그대로 재단 출연금으로만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억 원 이상 정도가 되었을 때 재단 그 정식 설립 인가 절차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아마 오늘부터 시작합니까? 예, 오늘부터입니다. 근데 아직 소비 쿠폰은 안 나왔잖아요. 예, 소비 쿠폰이 이제 21일부터 신청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소비 쿠폰 어차피 나올 거니까 미리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셔서 그래요. 미리 예약하신 분도 수천 명입니다. 저희들한테 수천 명이나 예약했어요. 네네. 문자로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좀 많이 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많이 내시는 방법은 가족을 한 명 한 명씩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1인당 15만 원. 사실 아기한테도 다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그래도 네. 한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사양한다. 예, 사양한다. 그냥 1인당 15만 원으로만 하자. 네. 대신에 가족이 10명이면은 뭐 10명이 15만 원씩 해서 150만 원 출연하는 거랑 똑같다. 진짜 오늘 아침에 10명 가족이 아마 이렇게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포함하신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눈물겨운 사연도 많아요.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신데 계좌번호를 문자로만 돼 있으니까 모르겠다. 네, 불러달라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그렇군요. 예, 일단 우리 국민재단 제갈량이 이 조조군이 쏜 화살을 걷어들여 가지고서 적벽대전에 다시 조조를 향해서 쐈대는데 그런 식으로 저것들이 돈 풀기로 나라를 망치려고 소비 쿠폰 뿌리면 그 쿠폰 모아 가지고서 자유대한민국 수호하는 데 쓰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국민재단 빛. 여기 1인당 15만 원씩만 출연을 받기로 했고 소비 쿠폰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나눠지지만 오늘부터 7월 17일 재헌절을 기점으로 오늘부터 기금을 받기로 했다. 그 기금 관련 그 계좌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들 여기 지금 댓글창 고정해 놨습니다. 그 인터넷 주소를 치시면
바로 계좌번호나 이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2, 3회 윤정훈 수석부회장 나오셨는데요. 우리 윤정훈 수석부회장도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더군요. 지금 그 고객이 지금 시청자가 62명입니다. 아, 62명이요? 자, 우리 윤정훈 부회장의 유튜브 주소 좀 올려주세요. 저희가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구독 좀 해주세요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부탁드리는데 혹시 오늘 몇 명까지 그 구독자가 늘면은 좋겠어요? 100명이라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이요? 자, 지금 윤정훈 TV 좀 구독자 100명을 목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게 잡으신 것 같아요. 엊그저께 시작했으니까 지금 62명이래요. 윤정훈 TV 가셔서 지금 구독 좀 눌러주세요. 100명 되면은 제가 방송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까요, 제가? 예? 아니 벌써. 지금 한 10초밖에 안 됐는데? 고승국 TV의 힘입니다. 그 목표 달성했으니까 우리 토론합시다. 예. 어제는 사실 지난주에는 사실 현 정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이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 되니 새로운 이 정치 구심을 건설해야 되지 않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했는데 토론 과정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금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조금 빠르다. 새로운 정치 구심을 제대로 건설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고 좀 신중해져야 되지 않냐. 우선 국민의힘을 개조부터 좀 마지막 노력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냐. 또 당장 전당대회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그 토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방향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을 좀 집중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고 해부하고 또 그러면 좋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개조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신당 만들 필요 없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제대로 개조가 되겠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세 분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토론을 시작할 때 우선 윤희숙이가 지금 완전 천둥번개송이처럼 뭐 뛰어다니면서 그 전환길이 같은 자를 불러갖고서 국회에서 행사를 하니까 윤상현이 쫓아내야 돼. 그 행사에 참석했으니까 송은석이도 쫓아내야 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그 사건 당사자네. 예, 전환길 대표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도 뭐 되자마자 바로 또 윤과 단절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음 날 그 반대 주장을 했던 장동혁 의원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 맨날 우리끼리 내부 총질이나 해야 되고 말이 되냐, 네. 뭐 이래가지고 반발하니까 오히려 윤희숙이 내려가고 장동혁 의원이 엄청 인기를 많이 이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지요. 네. 그게 전형적인 국힘의 현 주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 이틀 전하고 그 전날 두 번 국회에 가게 됐거든요. 네. 윤상현 의원이 첫날 초청했고 두 번째는 장동혁 의원이 초청해가지고 앞으로 국힘의 방향, 보수의 리셋 이런 주제로 토론해서 오라 해가지고 갔었는데 그게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제가 국힘 당원 가입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뭐 뉴스에도 뭐 지금 정치부 기자들 뉴스 많이 이제 연락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당장 김용태 또 그 전 최고위원이라 해야 되나요? 김용태 뭐라 했냐면은 좀 전에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환길 같은 사람은 입당 거부해야만 한다. 두 번째, 계몽령 운운하는 세력들은 절대 국힘에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송은석 원내대표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 쫓아내라. 이 말은 결국은 김용태가 지금 한동훈하고 똑같은 목소리, 윤희숙하고 똑같이 다 친한파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뭐냐 하면은 국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출연해 네. 말씀드린 그때가 19%였는데 어제 뉴스에 17.5%를 떨어졌어요. 아하, 예. 더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힘은요. 안에서 현재
그러니까 탄핵 찬성과 반대 이쪽은요. 이거는 같이 갈 네, 수가 없는 알겠어요. 기름과 물입니다. 그래서 예. 계속 싸우는 걸 보게 될 거고 누가 근데 이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저게 같아요. 무너질 게 뻔한데 왜 거기 입당을 하셨어요? 들어가서 더 민낯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 최인호 생의 책 소설 중에 길 없는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국힘은 안에 이렇게 썩었구나. 이 답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뭐 근데 침묵하지 아무래도 않습니까? 곧 쫓겨날 것 같은데. 아, 네, 쫓아내면 다 데리고 저는 국힘 당원들을 다 데리고 나올 겁니다. 국힘 당원들 다 데리고 나오면 빈 껍데기만 남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윤희숙 위원장 발언이 이렇게 어떤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정치 세계를 단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굉장히 일종의 초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 세계는 기본적으로 다수, 복수의 사람들이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랑 똑같은 사람만 정당하고 나랑 뭔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사람은 모두 배척하면은 그건 기본적으로 정치의 ABC가 틀린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럼 민주당하고는 왜 달리하냐? 그러니까 그게 아이 같은 사고가 되는 것이죠. 어른의 세계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는 인간이 보면은 이거는 고양이다. 이거는 고양이가 아니고 개라든지 다른 동물이다. 구분이 비슷한 고양이도 차이가 많지만 어디까지는 우리가 비슷한 그룹으로 보고 어디까지는 경계를 그어서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성숙한 세계에서는 다 구분이 되는 것인데 일절 무시하고 이걸 조금 자기랑 다른 부분은 배척 들어오지 마라 하고 오히려 가장 훨씬 우리가 투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촉이 어둡고 예리하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방향성을 굉장히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윤희석 혁신위는 개고양이를 구별 못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는 쫓겨났다가 얼마 전에 복당을 했죠. 아직 네. 못했습니까? 복당이 안 됐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제가 대선 무렵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대선 승리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입당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뭐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어떤 뭐 지역구에서 어떤 경쟁 구도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마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기보다는 도태우를 쫓아내고 배치단 자가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네, 차마 그렇게는 네. 생각하지 않고 우리 당이 보이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굉장한 혼란 이런 것이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도태우 변호사가 못 들어가는데 전한길 대표는 진짜 운 좋게 들어가셨네. 왠지 아십니까? 제 본명이 전한길이 아니라 전유관이거든요. 김계리 변호사는 전한길인지 몰랐구나. 네, 김계리 변호사는 가입하고 난 뒤에 바로 본인이 김계리 가입했다고 해서 세뇌 올리니까 바로 입당 거부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전한길은 전유관이거든 원래 본명이요. 예. 그러니까 벌써 6.3 대선 직후에 가입해놨는데 그들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김용태가 지금이라도 사실은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윤정원 부회장은 예. 거의 평생 당원이신 것 같은데. 예. 그래, 정당 활동을 지금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9년째 하고 있습니다. 9년째.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기본적인 도라는 게 있는데 옛날 말에도 위정 지보는 본어덕인이라 그랬는데 정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은 사람을 얻는 거라 했는데 지금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그렇고 혁신위원장 하는 유니스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만 또 임명을 해요. 또 보면 안철수가 처음 나와서 한 말이 자당의 의원들의 상태를 갖다 코마 상태라는데 의식불명 상태라 그러고 또 윤인숙이는 나가지고 하면서 첫 일성이 배터리가 방진당이라 그러고 이렇게 자꾸 사람을 잃는 소리를 하는데 역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사기꾼은 절대 사기꾼 소리 안 합니다. 코마 상태인 거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코마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면요 충전하면 돼요. 충전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보는 윤희석은요
폐건전지 상태 같아요. 아니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부정선거를 믿느냐 그러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본인이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 그런 사람이 여의도 연구장을 하고 있고 혁신위원장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예. 여기 전한길 대표님 네. 최고위원 출마하세요라고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국힘 가입 동시에 커밍아웃 하면서 예. 동시에 정치 불출마 선언도 같이 했습니다. 아하. 저는 선출직에 나가지 않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나간다고 생각하면은요 많은 사람 이런 생각이 전한길 전국구로 이제 인기가 이래 많으니까 결국은 국힘 공천 받았으면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다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게 예. 또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의 수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저는 그 고정관을 깨고 싶습니다. 저는 좌파의 김어준이가 지금 국회의원 안 하잖아요. 아니 요즘 대법관 한다고 했죠. 전환기는요. 전에 저도 한다고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관위의 사무총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은. 왜냐하면 선관위가 썩어 빠졌잖아요. 네. 우리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 당연하다. 870박근혜 비리. 오만 부정의 온상인데 지금 다들 손가락질 안 하잖아요. 그거 장관급짜리인데. 그래요? 예. 뭐 그런 건 이제 왜냐면 바꿔야 될 때는 제가 합니다. 선출직 이제 그런 걸 진짜 저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가서 확 바꾸고 싶고 대신에 좌파에 김우준 있으면 우파에도 진한길이가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2023 청년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하도록 이제 스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만약에 일만 안 해놓으면은 전환기를 다른 국회의원분들께서 견제를 많이 하셔요. 아하, 예. 그래서 전환길이 오히려 막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못 어울릴 것 같아요. 저를 자꾸 아하.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절대 견제하지 마시고 같이 갑시다라고 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 동시에 국힘 가입했습니다라는 커밍아웃과 더불어서 정치는 불출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 국민재단 계좌번호 찾는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올려주세요. 자, 도태호 변호사는 사실 저는 이번에 당 지도부 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재단 일도 바쁘시지만 우선 뭐 복당이 안 돼가지고서 뭐 자격이 없네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 고양이 구분 못한다니까 이제 너무 심한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 부정은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함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를 부정하기보다 긍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부정은 꼬투리 하나를 잡아내면 이거 잘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수 정치가 난맥상에 빠진 것은 사실 민주당 계열 저쪽이 제가 봤을 때는 부정의 패러다임에 바탕하고 있는 정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들 스스로 저항의 역사다, 뭐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의 역사다, 기적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긍정의 패러다임이 사실은 보수의 정신이고 이쪽 국힘의 정신적인 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살리지 못하고 이때까지 보면 늘 쉬운 부정의 함정에 빠져왔습니다. 전임자를 부정하고 현 권력자를 부정함으로써 자기를 세우는 방식. 근간에 있었던 뭐 이준석, 한동훈 뭐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예들을 보실 수 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끝이 이제는 딸고 달아서 윤희숙 위원장 같은 억차가 없는 말까지 도달하게 됐다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말 방향을 완전히 턴해가지고 네. 긍정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에 뭐 거의 기대가 없어요. 이미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한 1% 정도의 기대를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쌍권이라는 것들이 심야 쿠데타 해갖고서 김문수를 날리려고 쿠데타를 했을 때 그 김문수를 책임당원들이 부활시키더라고요. 책임당원들이. 근데 놀라운. 근데 그 책임당원들이 뭐 김문수 캠프에서 뭐 책임당원들한테 호소도 안 했어요. 당시 제가 캠프 분위기를 좀 아는데, 아이고, 이제 뭐 후보직은 떨어졌구나. 이제 뭐 한덕수가 추대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어. 야, 이거 법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돼. 뭐 이런 수준이었지. 전국의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 이 책임당원들은 지금 우리 윤종원 부회장은 9년이라고 하지만 수십 년 당원한 분들이 많으세요. 민정당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호소할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래서 김문수도 아마 놀랐을걸요. 심야 쿠데타를 책임당원들이 저지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저는 이 책임당원들이야말로 국민의힘에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건다면 마지막 희망이다. 저는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 의견에 전적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의 현 상태 우리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17.5%라는데 한번 민생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떤 걸 느끼냐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행간의 뜻을 잘 보라 안 합니까? 행간의 글과 글에서 행간의 뜻을 네. 잘 보라 그러는데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은 미디어에 나오는 시각은 너희는 더 쫄딱 망해야 정신 차려. 너희는 더 망해야 정신 차린다. 부산 가면 너희는 죽어봐야 저승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 번씩 들어보면. 근데 어떻게 더 죽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니, 아직 남아 있습니다. 행간의 뜻이라는 거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네. 쫓아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국민의 뜻이 행간의 뜻이란 너희는 쫄딱 망해야 정신 차리는 소리는 불과 한 달 보름 전에 우리는 선거를 했습니다. 당일 선거에서 53%로 김문수 후보가 이겼고 37.96%로 이재명이가 그랬어요. 그게 1938만 명의 의견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그 숫자에서 0.03%가 99% 구간이에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14%이거는. 아하, 예. 그런데 그래 많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너희는 쫄딱 망해야 돼. 저는 그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보는 시각은 내가 아침에 운동하면서 그 당원들이나 보수파들 듣는 소리는 너희는 쫄딱 망해야 정신 차려 듣는 소리 속 뜻은 너희 왜 빨리 안 일어나노? 너희 왜 가만히 있노 지금 이 상황에? 모스탄 박사가 3.6% 받아먹는 소금을 이야기했을 때 너도 일어나야지 우리가 도와준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노 이 소리입니다. 저는 그래 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 마지막 희망,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우리가 그래도 0.1%의 희망을 마지막으로 갖는 거는 이 쿠데타를 저지한 그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여전히 그 대다수 당원으로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왜 맨날 당원은 선거 때면은 표 찍어줘야 되고 지도부 오고 대통령 후보 오면은 나가서 손 흔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는 평소에는 뭐 아무런 권리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이 평당원들이 나서야 된다. 지도부 도전도 맨날 국회의원들끼리만 지도부끼리만 네 나갈래 내 나갈게 뭐 어쩌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평당원 중에서 최고위원 도전, 당대표 도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근데 보니까 이 평당원이 윤종훈이네. 출마 좀 하시죠. 저도 주변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해봐라, 당대표 출마를 해. 물론 뭐 된다고 저는 보장을 못합니다. 뭐 안 될 확률이 99%겠지만, 근데 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올 생각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은 못하겠다. 왜? 최고위원이 돼갖고 이 당의 현실을 바로잡지를 못한다. 그거는 당 대표만이 할 수가 있다.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당선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당이 가야 할 이정표란 게 있습니다. 보수가 가야 될 길, 이정표. 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모스탄 대사가 오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2024년도 4월 10일 날 부정선거로 지역구 51석이 절로 날아갔습니다. 그거 바로 잡아놓으면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될 일도 없고 네. 윤핵의 세력도 없을 거고 모든 것을 합치는 구심점은 그거를 바로 잡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선 나오겠다는 사람이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정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의 최고위원 중에 한 명으로 어찌어찌 당선돼 봤자 제대로 당을 혁신 못한다. 자유파 국민들의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 못한다. 하려면 대표를 해야지. 그래서 출마 생각은 있으신 것 같으네. 근데 이게 최고위원이 아니라 그냥 대표에 출마하겠다 그러신 것 같으네. 그 길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항희 대표님은 뭐 그냥 아주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국힘 가입한 이유가요. 이런 예. 말 했어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아하. 새로 당장 창당하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들을 다 때리 잡고 바꾸면 되지 않냐. 해서 제가 국힘 가입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국힘 들어가서 망가지는 걸 더 보여주든지 국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신당 창당하게 되면 언론이 현재 전부 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외면해 버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국힘에 들어가면 지난길에 국힘 당원 가입했다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KBS, MBC 전부 다 전에 보도하더라고요. 아하, 예. 아,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들어갔어. 바꾸자. 그리고 책임 당원이라고 있자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국힘의 지도부들과 국회의원들은 당원들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미. 아. 뭐 27.5%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힘 안에서 책임 당원들을 물게 되면은 다들 있잖아요. 저놈들 답 없다 할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요. 김용태도 그렇고 싸울 걸 전환기를과 싸우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싸워라. 이재명과 싸워라. 그게 국민의 요구 아닙니까? 보수 우파들이 요구하는 게 왜 전환기를 들어오는 걸 막냐? 전환기를 그래 두렵냐? 역으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윤희수도 마찬가지죠. 이 민주당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그들은 자꾸 아이고 내부 총질이나 해달라는 거 보면은 답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이런 걸 국민들한테 저는 더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야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야만이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국힘 당원 가입 안 했으면은 안 비춰줍니다. 지난기 목소리 내도. 그래서 저는 예. 윤정원 부회장이 당대표 출마하면 한 표는 확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나왔는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어제 이 얘기를 강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윤희숙이가 무슨 깜이 된다고 혁신이 이 타이틀을 가지고서 이렇게 맨날 황당한 뉴스를 만들게 만드냐. 송원석이가 또 지금 전대 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가 임명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전대 날짜부터 빨리 발표해라. 전대 날짜가 발표가 돼야 뭐 당권에 도전하겠다 또는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최고위원회에 도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출마 선언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이 사람들이 출마 선언하면 그냥 하냐. 다 자기 나름의 당을 회생하고 발전시키고 이재명 정북 주사파 권력과 어떻게 싸우겠다고 하는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윤희숙이의 택도 아닌 혁신안 같은 거는 뉴스거리도 안 된다. 도대체 이걸 왜 못하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던데 도태우 변호사. 예, 뭐 저도 당연히 전대 일자를 조속하게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 전대 이전에라도 사실상 송원석 대표가 당 대표 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당 대표죠. 예, 예.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송 대표께서 일종의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정치 보복 안 한다더니 이게 웬 말이냐 지금 그런 부분을 강하게 의제로 내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파국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의제 아래 뭐 강하게 그런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당대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요. 뭐 아니 그게 이제 나름 이제 정치에 대한 그 어떤 그 그림 좀 이게 스케일이 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건데 아무것도 없이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덜렁 또 뭐 만나자 그랬다가 또 무슨 창피를 당할까 잘 모르겠는데. 아니 무시하거나 안 만나 주려고 하죠. 그런데 네. 그게 바로 전부 저쪽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사실은 자기가 자격이 안 아니 근데 될 때. 솔직히 도태우 변호사 지난번에 그 김용태라는 것이 갔잖아요. 갖고 완전히 협박받았는데 찍소리 못하고 나왔잖아요. 네. 아 그럴 거면은 그거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용당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송원석 대표가 뭐 그런 정도 뭐 그러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부회장. 예. 여기 댓글에 윤종훈 응원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예. 윤종훈 대표의 그 부회장의 논평이 나라를 살린다 막 이런 댓글까지 올라와 있는데 한 말씀 하셔야지. 예. 저게 근데 요번에 전당대회도 이제 뭐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제 나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네. 지금 뭐 나온 사람이 보면 지금 현재 뭐 안철수 그리고 조경태 뭐 김문수 뭐 이래 이제 장동혁이 장동혁 문망이 오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여기서 나와서 안 될 사람들을 먼저 지목해 드릴게요. 이유를 말하면서 우선은 안철수, 조경태, 한동훈, 특히 한동훈
만약에 내가 당대표라면 한동훈 제명시켜 버립니다. 영원히 보수의 근처도 오지 마라. 우와. 왜냐? 국힘 나오면 많이 가입하겠는데요. 왜냐? 이유는 극명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은 압도적으로 국민을 밀어줬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투표였다면 162석이 국민의 의석입니다. 51석을 도둑맞았어요. 그런데 그 당대표라는 사람이 도둑맞은 줄도 모르고 이번 대선 때 보면 안철수와 같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정을 믿습니까? 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공식 표준평자 공식만 알아도 이거 부정 잡아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당대표 돼가 당을 어찌하려고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누가 당대표 되거든. 안철수하고 이재명이는 가는 길 험하다고 아무나 손잡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제면시켜서 다시는 보수의 근처도 오게 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한동훈의 안철수 조경태는 근처도 오지 말아라. 그러고 당대표가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의 인격입니다. 얼굴이고. 고 박사님. 누가 더 언성 높이면 고 박사님 아버님하고 혹시 언성 높이면 아버님 이름 부릅니까? 그럼 부르면 안 되지. 조경태 장년이 어떻답니까? 지 기분 나쁘다고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 씨랍니다. 그냥 묻고 싶어요. 네 언성 높이면 너가 아버지 보고 이름 부르나? 너 형님 이름 부르나 싸우다가.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당은 대표를 하겠다고요. 말을 하는 어투를 보면 이재명이랑 그건 뭐가 관계 있습니까? 그거. 똑같은 당 만들라고. 원래 한동훈하고 조경태 이런 사람들은 빨리 민주당 가야 돼요. 그럼 맨날 민주당 이재명 손잡고 대통령 등에 칼 꽂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시켰죠. 그리고 내란 특검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주당 손잡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동훈하고 조경태 이런 친한파들은 빨리 민주당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절대 국힘은 보수의 정당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총질하잖아요. 이 부정선거론이라는 말이 나와서 한마디 저 말씀 보태면은 네. 뭐 부정선거론자들은 당을 떠나라라는 식의 네. 이제 말이 나오는데 뭐 윤희석이가 계속 그 주장하죠. 근데 그 말을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를 부정선거론이라고 부르냐. 그런데 소송을 하고 있으면은 소송은 헌법적인 제도입니다. 선거소송은. 선거소송에서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헌법적인 보장된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 합리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부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반헌법론자인 것처럼 취급해서 당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합헌적인 태도입니까? 어떻게 합리적인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부정선거 검증론이 왜 당을 떠나라고 그걸 론자를 왜 당을 떠나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와 역시 변호사 다르네요. 예. 저는 사실 부정선거 나오면 할 말이 많죠.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예. 왜냐하면 부정선거 전환길면 음모론자를 하지 않습니까? 극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게 저보고 그래서 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있었다는 것이 자꾸 음모론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네.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바이든한테 2020년 졌는 것도 부정선거 때문이다 했고 실제로 부정선거를 막음으로 해서 2024년에 새롭게 이제 트럼프 2가 출마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FBI를 통해서 실제로 중국의 개입이 돼서 물증도 나오고 조사하고 있고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했다. 정치적인 친중 정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죠? 밝혔죠. 공식적으로. 영국도 밝혔거든요. 그럼 그들이 다 부정선거 하는 게 다 음모론자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국제선 감시단으로 왔던 저는 모스탄 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한국의 6.3 대선을 보고 와서 사전 투표라든가 전산 조작에 관한 것을 이거 부정선거 개입이 있었다. 배우가 중국이다. 왕우닝이 그 배우에 있었다. 그걸 미 법무부와 미 의회에다가 제출했어요. 보고서를. 아하. 그들이 전부 다 음모론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음모론을 가지고 법무부에다가 법을 전문화 그쪽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까? 이거로 그래서 좀 자꾸 음모론이라 하는 사람들 자체가 뭔가 캥기는 게 있나 이들이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음모론이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려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예. 어젠가 한동훈이 저보고 TV 부정선거 관련해서 음모론 전환기라고 TV 토론 나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부정선거 문제는 사실 TV 토론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물이냐 기름이냐 이거는 있잖아요. 토론 주제가 아니잖아요. 뭐 하죠? 마시보마
무리인 거 알잖아요. 부정성 있으냐 없으냐는 토론의 주제가 아니고 선관위에 서버 가져와 보고 깨보고 투표 명부 깨보자. 사전투표에 실제 이 사람 했나 안 했나 조사해보면 되는 거. 이런 건 사실 그렇죠. 문제예요. 사실 그렇죠. 문제. 예. 가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답변한 거는 좋다. 토론하자. 제가 좀 이따 다 들어와. 한동훈 들어와. 그리고 이준석 들어와. 윤희숙 들어와. 내랑 뭘 다 해보자. 저 증거 자료 가져가서 그때 보여주면 되잖아요. 어허. 예? 그래서 전 국민들께 저는 이걸 공개적으로 다 들어와라. 전환기를 자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부정선거 바뀌려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전 그래서 몰랐습니다. 제가 제 방송에 보시면 중학교 3학년 공식으로 이렇게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네.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 명단까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제소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합니다. 보는 거는. 그래서 그래놨는데 그거 부정선거 이거 우리 스스로도 이제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니고 부정선거 알인자 인식론자. 아 그렇죠. 우리는 부정선거 알고 있다. 알인자 인식론. 저는 진짜 이 방송이 우리 영향 있는 방송이니까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예. 윤희숙 그다음에 또 우리 한동훈 예? 그다음에 음모론이라 말하는 모든 사람들께 그 미국도 전부 다 음모론이가 지금 트럼프도 음모론자야? 캐나다 총리도 음모론자냐? 영국도 음모론자냐? 그들에게 답변해 보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 하잖아요. 근거 없이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국제적인 문제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왕훈이라고 지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단 정치적으로 저는 한마디 조금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왜냐하면 흔히 이제 그 경계를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부정선거 하나 문제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그런 태도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전한길 선생님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지 모든 문제가 이것 하나면은 다 끝나고 다른 것은 논할 필요도 없고 논할 필요 없으면 여기 왜 모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아닌데도 마치 그런 태도인 것처럼 또 덮씌워 씌운다는 거죠. 그런 왜곡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세 분과 특별 정치 토론을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토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고성구 TV의 녹화 영상 지금 올라가 있는 영상을 통해서 지난주 토론을 한번 보시고 또 이번 주 영상을 연결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지금 이 대통령 두 번째로 탄핵당하고 대선에서 진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리고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주 토론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다들 원론적으로 다 공감하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있는 국민의힘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갖다 버리는 게 가능하냐 또 그게 과연 맞는 거냐 아니다. 전대가 다가오니 정말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을 해체 수준으로 개조하고 다시 고쳤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해보자. 그리고 나도 안 되면 이때는 국민들한테 해봤는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국민의힘을 갖고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내부 진단하고 있는 그런 토론 중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여기 저 물 좀 드시고요. 예, 제가 느끼기로는 자유파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다 못해서 지금 거의 외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딱 하나만 그 잡자고 하면 저것들이 안 싸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뭔가 지금 우리 세 분이 계속 그런 토론을 지금 하고 계신데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과 전선을 형성하고 그래서 우리 편은 어디까지고 저건 어디까지인지를 좀 국민들이 알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다소 불리하고 밀리더라도 어쨌든 싸움은 되는 거고 전선은 되는 거다. 근데 아예 싸우지를 않으니까 전선 구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뭐 혁신의 칼을 휘두르는데 보니까 전선이 이재명 쪽이 아니고 우리 쪽이다. 이런 식의 그 혼선을 가져다 주고 있어서
저게 국민의힘은 버리긴 아깝다가 아니라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저게 좀비가 돼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까지 지금 막고 있다. 그러니 이재명이나 종북주사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도다. 싸움도 할 줄 모르고 협박하면 바로 납작 엎드리는, 그런데 야당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야당 역할을 국민의힘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지 않냐. 당대표라는 거 불러가지고서 협박해도 꼼짝도 못하고 저항도 한번 못하고 그러지 않냐. 저런 것도 얼마나 다루기가 쉽겠어요. 자, 제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제 질문은 그겁니다. 왜 이것들은 싸우지 못할까? 왜 싸우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현재의 그 문제의식과 방향성이 제대로 포착될 수 없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그 저들이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 계엄령을 반민주적인 것으로 호도하고, 심지어 그것을 내란이라는 헌법학자들도 전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전 대통령을 바로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즉각 강한 반발을 하기는커녕 거기에 그냥 동조해서 오히려 당내에 계엄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했던 사람은 당을 떠나라, 이런 식의 이 민주당이 박수칠 일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박수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 파국으로 모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민주당의 민주주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고 천박하고 이 왜곡된 것인지를 지적할 수 있으면 그걸 싸울 텐데,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있지 않나. 아, 그럼 무식해서 못 싸운다? 뭐 말이 좀 심합니다만 그것은 예. 뭐 알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 저 자주 인용합니다만 건국기념사에 민주 정치 체제 요소는, 민주 정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1948년에 벌써 말했습니다. 80년 전에 벌써 그런 정도 인식을 말했는데, 오늘날 국민의힘 의원한테 민주 정치의 요소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하면 뭐라고 할까? 어버버 하다가 다수결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식하다니까. 그 무식한 걸 무식하다 그러지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근데 저도 사실은 10년 전에 저에게 그 말을 알았느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우리 한편으로는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아까 도태우 변호사께서 정체성에 대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현재 국힘 의원들, 제가 국회 몇 번 들어가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론회든 이렇게 가보면은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제가 너무 무식하다는 게 연장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그 여론몰이에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선동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면은 윤과 단절해야지. 그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쓱 시류에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국민들이요, 훨씬 더 국힘 의원들보다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했을 때가 그때 지지율이 17%였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다 국힘 의원들은 침묵했고, 극소수 이렇게 친윤 납세는 분들 빼고는 다 침묵했을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 1, 2, 3을 탄핵고 전국에서는 50% 지지율은 이상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수가 뭐고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먼저 깨달았고, 그러다가 국힘 의원들,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저도 국힘 그 당시에는 108명이었거든요. 국힘 108명보다 전환기가 낫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뭐 저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저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로 그것이었죠. 국힘 의원들은 그 당시에 정당 식물 국회의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을 만든 건 누구였습니까? 이 국힘 의원들은 내란이다 하니까 거기서 내란인가 싶어서 다 따라가 버렸잖아요. 반면 국민들은 아니야 라고 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직무 복귀시켜야 된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여론에 따라가지 않고 들고 일어난 것처럼 지금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국힘의원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 넘어가니까 국힘의원들이 또 이쪽에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동성로 대구 집회 때 갔을 때 30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동대구역 집회 때. 그때 대구에 있는 의원들이고 뭐 있잖아요. 홍준표
그 시장도 자기 아내분이 나왔어요. 지난해 인사하려고. 그리고 이철우 지사도 그때 애국가 불렀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냐 하면은요. 그때 국회의원들도 많이 왔어요. 대구 지역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국민들이 들고 나고 여론이 가니까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서 여론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게 국힘이고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거꾸로 끌려오잖아요. 이건 옳지 못하고 지금도 다들 이제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위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돌아서 버리죠. 아, 이걸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게 바로 저는 국힘 의원들이 아까 정체성 말씀하셨을 때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보면은. 두 번째는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요. 아, 저는 왜 안 나서는지 알았어요. 이들은 임기가 거의 3년 남았지 않습니까? 3년 남았으니까 국회의원 됐으니까 이들의 관심은 오직 공천밖에 없어요. 3년 뒤에 내가 다시 이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만 관심 있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실에 들어가 보니까 보좌가 쫙 있고 뭐 거의 럭셔리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되면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몇 가지 특권이 있다 하대요. 예. 특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누리고자 하는구나. 지금 국힘의원들은 웰빙 누리고 있어요. 걱정은 진짜 어제 제가 그 구치소에 가보고 헌재 앞에 가보고 전에 투쟁할 때 뭐 그 눈물겨운 국민들의 그 있잖아 민심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니까 17.5% 아닙니까? 더 떨어진다니까 두고 보십시오. 제가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 완전히 막 대신에 믿는 건 국회의원을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책임 당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순간 국힘에 제가 들어가서 호라 때려잡고 아니면은 책임 당원들 다 탈퇴합시다. 라고 해서 저는 탈당시켜서 새로 창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 드리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벌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조중동 안 보게 됐어요. 그리고 KBS, MBC 안 보게 됐거든요. 종편들도 안 보게 됐어요. 뭐 라디오가 하는 각종 시사 프로그램도 안 듣게 됐어요. 그러면 자유파 국민들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자유파 국민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고성고 TV 켜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전환길 뉴스 보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봐요. 그런데 이 유튜브가 그냥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세가 어떻고 이 정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그 정세 판단과 정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파 국민들은 그 유튜브와 함께 하면서 올바른 정치 노선과 정치적 입장을 늘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장 모스탄 대사가 어제 서울구치소 앞에서 투쟁했다. 이걸 자유파 유튜브만 생생하게 전해주잖아요. 근데 어느 언론이, 어느 종편이, 어느 족보 언론이 그걸 생생하게 전해줍니까? 짧게 단신으로 좌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만 해주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보고 세상을 읽을까? 저것들이 자유파 유튜브 보면서 세상을 읽겠습니까? 저 그런 국회의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들은 눈 뜨면 그래도 지가 우파라고 조선일보부터 볼 거고 KBS부터 볼 거고 TV조선부터 볼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 사실을 제대로 전하기를 합니까? 올바른 정치 노선을 제대로 전하기를 합니까? 저것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세뇌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거예요. 현실에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해서 저것들이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지 어떤 위험한 위기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싸워야 될 때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거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제가 두 분 말씀에 좀 첨언을 해드리고 싶고 아까 그 윤정원 수석부회장 말씀 중에 보니까 대표 출마를 그러니까 오늘 선언한 겁니까? 저도 지금 아직 그 전당대회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 상태를 보면서 지금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신 우리나라 지금 그 국민의힘 상태를 바로 진단 잘 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리더십이 없이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국민이 일어나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그렇지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먼저 일어서야 됩니다. 너가 뭐 하고 있는 이 소리가 너가 왜 빨리 안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빨리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에서 이때까지 있던 사람들이 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선거 일어난 지가 2020년부터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일어나는데 그동안에 누가 안에서 이걸 부정선거 막겠다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정하면 음모론자. 이하에 하기 좋은 말. 이진론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정을 아는 사람. 그 좋은 말 놔두고 당 내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 부정선거 알면 인식론자라 해야지. 이런 예. 식으로 자기파를 많이 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 한 거냐고요.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니 그 출마 선언 하려면 좀 폼을 잡고 해야지. 제가 기회 드릴 테니까 뭐 여기가 저 보통 출마 선언하면 저 배지 단 것들은 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하던데 지금 이 시각에 18,000명이 동시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각에 18,000명의 자유파 국민들한테는 출마 선언을 직접 할 수 있어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 예.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을 보면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를 지기고 있고 또 모스탄 대사라는 분이 와서 부정선거를 알리고자 이래 왔는데도 그 와중에 모스탄 대사를 보고자 하는 국회의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뭐 최고위원 나오고 당대표 나와서 될리야 만무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이 가야 할 이정표라도 제시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 뜻들이 너가 왜 가만히 의소리를 왜 안 듣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꼭 한 번만 그러면 내라도 길 가는데 이정표 역할을 한번 해주고 싶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부정선거를 막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근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야 될, 국민의힘이 가야 될 이정표가 되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야 오늘 박수 많이 받으시네. 감사합니다. 전환기 대표가 보통 박수를 안 치시던데.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두 번째 정치 특별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네, 그 국민의힘 개조가 사실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출발을 그 어려운 긍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긍정은 100%다 답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많은 업적이 있고 우리가 한미 동맹을 새로운 질적 단계로 고양시킨 것부터 이러한 우리의 중요한 계승점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박근혜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저 멀리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쭉 이어져 오는 우리의 흐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흐름과 역사와 집을 너무나 정말 하찮고 천박하고 그런 것으로 만들고 그런 작금의 현실이 굉장히 마음 깊이 아픕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려운 이 긍정과 개조의 길에 성공해서 다시 한번 기적의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날 꼭 보리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단 빛과 관련된 안내를 저희 댓글창에 고정으로 해놨습니다. 주소창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오늘부터 15만 원 출연을 받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도태우도 유튜브를 하는군요. 네. 도태우 TV가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도태우 TV 들어가셔서 꼭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세상에 17,700. 윤정원 TV 구독자가 17,700명이 됐다고? 이야. 고성국의 힘입니다. 진짜. 자, 우리 전학일 대표님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 잡아줄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갇혀 있는 구치소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직접 면회하겠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분이 민주당의 김동하 의원은 정체불명의 사람이다 이런 말 했는데 그거는 선동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분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분인데 이런 분께서도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자 할 때 우리는 왜 침묵하는지 국힘의원들은 왜 외면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모스탄 대사의 일정이 오늘은 은평제일교회 저도 이따가 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8일 저녁에는 명동에서 시작해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또 집회가 열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일어나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도와주려 했는데 왜 우리가 외면해야 됩니까? 그분은 곧 주한미 대사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분입니다. 후보의 문만 올라 있고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힘은 지금 오늘 어제 뉴스에 17.5% 지지율인데 다음에 제가 이 방송 출연할 때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더 망가지는 걸 계속 보고 있고 오늘 김용태 그리고 윤인숙이 하는 집 보면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될 대상은 그들은 전환길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워야 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자꾸 전환길을 탈당시키려고 하고 입당 거부해라는데 그들이 도대체 과연 자유보수 우파의 국회의원이라 말할 수 있는지 묻고 네. 싶고요. 덧붙여서 국힘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전당대회를 좀 늦췄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우리 고성TV 시청자분들도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전환길이 아까 국힘 입당한 이유는 들어가서 바꾸겠다. 그리고 책임 당원들이 80만 있지 않습니까? 80만 명 그 당원들은 우리를 지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 윤종훈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 출마한다 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저는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국민의 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이런 말씀하셨죠.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는 전환길 지지해 주십시오. 전환길이 뭐 이래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뭉치면은 책임당 뭉치면은 당 대표를 바꿀 수도 있고 국힘을 우리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국힘은 결국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없으면 뭐 합니까? 그래 정치는 사람 얻는 거라 했는데 저는 전환길 지지해 주십시오. 저는 꿈이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제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보수파에 뭉쳐서 지금 지지율이 낮고 뭐 자꾸 내란 몰이 하지만은 아니 미국도 어제 모산대에서 그 말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영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쫓아낸 민주당과 이재명이 쿠데타 세력이라 했어요. 그 민주당과 국힘에서 그걸 반박 한번 해보시라고요. 국힘은 뭘 하고 있는지. 예. 이럴 때 저는 마무리 발언이 좀 길었는데요. 여하튼 한번 더 지켜봐 주시고 많이 뭉쳐주시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힘을 우리가 바꾸자. 예. 전환길 대표 마무리 말씀이었습니다. 전환길 뉴스와 전환길 TV가 있습니다. 전환길 뉴스는 인터넷 신문이고요. 그리고 전환길 TV는 유튜브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전환길 뉴스를 저녁 8시에 하는 겁니까? 네. 예. 그리고 유튜브는 상시적으로 하고 아니요. 전환길 뉴스고 그 인터넷 언론도 있고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전환길 뉴스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죠. 이름은 그래요. 같은데. 그래서 매일 평일 저녁 8시에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네. 유튜브 채널 매일 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전환길 아침에는 오성구 TV. 인터넷 신문 전환길 뉴스 그리고 전환길 뉴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전환길 TV 둘 다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스탄 대사 일정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 저희들도 계속 알려드리고 또 현장 취재도 나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17,000명 그랬는데 1,700명이래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윤정훈 TV 구독자 1,800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예. 예. 오늘 조금 전에 출마 선언도 하셨는데 당 대표 출마 선언도 하셨는데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려웠습니다. 저도 구두도 닦아보고 신문도 돌려보고 다 했지만은 우리가 겪는 역경이나 고난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나한테 떨어진 역경과 고난은 이 극복의 대상이지 좌절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저에게 떨어지는 역경과 고난은 이거는 극복의 대상이다. 그래서 항상 극복해 왔기 때문에 우리 당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당대표 나갔다.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특별 정치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도태우 변호사, 전환길 대표 그리고 윤종훈 부회장 세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딱 10시 반입니다. 이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